이번에 제가 얘기할 책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입니다. 기원 후 2세기경 살았던 사람이고요. 철학자이자 황제,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건 이렇게 뭔가 책을 내려고 썼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그 하루하루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하루를 성찰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고백을 기록으로 쓰려고 나눴던 것인데, 이게 아마 후대에 이제 이렇게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어서 책으로 써져 있는 것 같고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그, 그 세계사 속에서 가장 인류가 행복하고 번영했던 시대, 그리고 그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이 이제 코모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상당히 그 지혜롭고 또 안정적인 어떤 그러한 황제였더라면, 이 사람의 아들이 그 이후에 폭정을 하면서 이제 폭군으로 되면서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까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가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의 황금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그때 그 시대가 이제 뭐 제국을 다스리고 또 외적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하루하루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날의 성찰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기 위해 쓴 철학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러한 성향이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완성되었던 정신적인 토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철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스토아 학파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스토아 학파는 뭐 덕과 이성, 자연과 조화로움, 또는 뭐 내면의 평화나 뭐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쓴 그러한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다른 철학도 다 섞여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쓴 책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목에서 알다시피 명상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줄거리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루하루에 그 자기 내면의 고백, 그리고 하루의 성찰, 그리고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황제로서 내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그래서 단순히 어떤 황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한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저희 시대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인으로 어떻게 하루를 지내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 깊은 내면의 고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신을 이제 존경을 하고 신에 대한 그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던 시대라서 철학이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신학 같기도 하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 그러니까 성경적인 언어로는 말씀일 수도 있죠. 이성이나 진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지금의 언어로 얘기하면 로고스나 이성 또는 진리를 탐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12권으로 돼 있고요. 1권부터 12권까지 돼 있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챕터를 나눠서 이제 이렇게 짧게 그날의 어떤 자기 내면적인 기록들을 짧게 써놓은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이거를 다 그렇게, 이건 어떤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들, 또 이 사람이 하루의 그 고백에서 성찰했던 그 철학적인 내용 중에 좀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읽었던 이 책에 대한 그런 어떤 소감은요, 이 사람은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이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이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화로움, 그리고 진실함, 성실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중에 제가 첫 번째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챕터 5번에 보면, 그러니까 5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주의 정신은 공동체적이다. 그 정신은 우월한 것들을 위해 열등한 것들을 만들었고, 우월한 것들끼리는 서로를 위하고 협력하게 했다. 우리는 우주의 정신이 어떤 것들은 종속시키고 어떤 것들은 대등하게 함으로써 모든 것에 자신의 자리를 주었고, 우월한 존재들은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의 정신이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이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우월한 것들을 위해 열등한 것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월한 것들끼리 서로 협력하게 했고, 또 그러한 정신이 어떤 거에는 종속시키고 어떤 거는 대등하게 함으로써 서로 화합을 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우주의 정신은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고, 또 이제 그 외적들의 침공을 또 다스리고 여러 그 민족들이 같이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황제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좀 마음에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행운을 따르는 때가 내게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운은 혼의 선한 성향, 선한 충동들, 선한 행동들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성향, 선한 충동, 그러니까 행동들을 얘기하는데, 이 정신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혼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의 선한 성향, 양심이란 것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양심이 있어서 이 선한 양심이 이끄는 대로 하는 행동들, 그러한 선한 충동, 우리가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선한 일들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럴 때가 진정한 행운이다라는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종교하고도 좀 이게 좀 맞지 않나, 성향이. 지금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인간들의 선한 의지를 발현시키는데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가 상당히 맞았다. 지금과. 그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파헤치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면 신속하게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과 혼란 속에 노출되어 있지 말라.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돌아간다면 너가 처해 있는 환경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계모와 생모가 동시에 있다면 계모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겠지만 너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모에게로 향할 것이다. 지금 내게는 궁정이 계모이고 철학이 생모이다. 그러므로 너는 늘 철학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안식을 얻으라.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있는 이 궁정이 계모이고 철학이 생모래요. 지금 우리의 어떤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환경, 이러한 것들이 계모이고 철학, 로고스, 진리가 생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늘 철학으로, 그 로고스로 돌아가야지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생모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항상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을 수도 있겠죠. 진리를 알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늘 로고스, 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6권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저런 맛있는 요리들을 보았을 때에는 이 요리는 물고기의 시체, 저 요리는 새나 돼지의 시체라고 생각하고 팔레르누스에서 난 포도주를 보았을 때에는 포도송이들의 즙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값비싼 자색옷을 보았을 때에는 조개의 피에 적신 양모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장기들의 마찰과 흥분에 의한 진액의 분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꽤 괜찮은 발상이다. 그런 발상은 사물들이 주는 피상적인 인상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핵심을 파헤쳐서 그 사물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너는 그렇게 하기를 평생토록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면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벌거벗겨서 그 누추함과 초라함을 드러내어서 그것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누려왔던 영광과 자랑을 벗겨내야 한다. 자만심은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가장 무서운 거짓 스승이다. 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눈에도 너무 화려하면 그거를 적나라하게 벗겨서 누추함과 초라함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과 자랑을 벗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죠. 뭐라 그래요? 물고기 요리나 어떤 아주 훌륭한 요리들을 보면 새나 돼지의 시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훌륭한 포도주, 아주 풍미가 훌륭한 포도주를 보면 이거는 그냥 포도송이들의 즙일 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화려한 옷이나 그러한 이제 패션으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옷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색깔, 화려한 색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개 피에 적신 양모일 뿐이라 그러고, 그리고 더더욱더 이제 여기서 좀 적나라한 표현이 그 성관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거에 네가 빠진다면 이거는 장기들의 마찰과 흥분에 의한 진액의 분출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좀 또 약간의 유머 감각인가? 아니면 냉철함인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본질을 파헤쳐서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제하고 발가벗겨서 적나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 감정적인 것들을 다 빼고 진실, 그 사실 자체만 한번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너가 그렇다면 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황제이니까 얼마나 그 궁정 생활이 화려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경건해야 됐겠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때 그 로마 시대의 황제보다도 사실 더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들, 또 화려한 곳들, 이 눈이 이미 현혹돼 있고 음식도 그렇고, 지금은 뭐 핸드폰 몇 번 이렇게 두들기면 바로 음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은 그때 그 황제보다도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러한 어떤 냉철한 이성이 지금에야말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 다시 말해 지금 여러 가지 가식을 제외한
거짓을 좀 제외한 그 본질, 아주 깊은 그 속에 있는 그 진실을 좀 파헤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6권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읽었던 부분인데 제가 또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며 가식이 없고 정의의 친구가 되며 신을 경외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 과감한 사람이 되라. 언제까지나 철학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써라. 신들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라. 인생은 짧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고 난 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과 공동체를 위한 행위들 뿐이다. 자, 이러한 어떤 고백들이 지금의 좀 종교들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을 경외하고 또 소박하고 순수하고 가식이 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게 그렇게 살라는 그러한 의도들이 그러한 지침들이 상당히 지금의 현실의 삶과 이렇게 현대인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좀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줘요. 안토니우스는 마르쿠스의 양아버지였고요. 먼저 황제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쿠스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존경하고 따랐던 높게 평가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의 행동으로 제자답게 행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기서 쓴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모든 일을 이성에 따라 행하고자 했던 그의 열심, 언제나 한결같았던 그의 태도, 그의 경건함, 늘 평온하고 침착했던 그의 표정, 그의 온유하고 자애로운 성품, 헛된 명성을 경멸하고 자만심을 경계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얘기 중에 좀 저에게 귀에 쏙 들어왔던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과 행동을 세밀하게 살펴서 고려한 것.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똑같이 행동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성품과 기질과 행동을 다 면밀하게 살펴서 그 사람에게 맞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처나 잠자리나 옷이나 음식이나 시종은 최소한만 필요한 것만 할 것. 힘써 일하기를 좋아하고 인내심이 많았던 것. 소식을 했기 때문에 자주 용변이나 소변을 볼 필요가 없어서 하루 종일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 신들을 경외했지만 미신에 빠지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그 잠자리나 옷이나 음식을 최소한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식을 했대요. 황제면서도. 그래서 용변이나 소변을 볼 필요가 없어서 더더욱더 그 가성비 있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에서 제가 좀 많이 찔렸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한 많이 먹고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는 어떤 저의 모습이나 현대인들의 모습. 저희는 뭐 맛집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고백이 좀 찔린다. 그죠? 좀 성찰이 되진다. 그리고 또 신들을 경외하는데 미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경외하면 가끔씩 미신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신을 믿지 않고 자꾸 미신이나 이제 이상한 쪽 곁다리로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그렇게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정말 이런 황제가 있었을까? 그러면 지금도 이러한 어떤 지도자, 리더가 있다면 아, 정말 지금의 그 어느 그 나라는 정말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만 행동한다면 그죠? 예. 그 종교가 타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의 종교들은 어떤 본질을 많이 잊고 그 본질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실 이제 부자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의 종교들은. 그죠? 최소한도로 합니까? 음식이나 시중? 그 교회 보면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막 음식 같은 거 화려하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소박한 것들에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흥하고 발전되고 넘치고 풍족한 것 너무 좋은데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를 있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시대는 오히려 다시 본질적인 것, 소박한 것들로 향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데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제, 저한테 인상이 남아서 이제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국어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어떤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와 똑같은 것들에게 끌린다. 흙에 속한 것들은 흙에 끌리고 물에 속한 것들은 함께 흐르며 공기에 속한 것들도 마찬가지다. 또 별들같이 한층 더 우월한 존재들 간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일종의 연대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월한 존재일수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더 강력한 연대 의식이 작용한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라. 오직 이성을 지닌 존재들만이 원래부터 그들에게는 서로에게 끌리는 것과 친밀함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서 서로를 위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징후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서로에게서 도망치려 해도 결국에는 도망칠 수 없다. 그들은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너는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서 완전히 단절된 인간을 찾는 것보다 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흙을 찾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했던 말인데 뭐냐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끌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살지만 사실은 연대성, 함께 한다라는 그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의식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강력하게 연대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월한 존재일수록 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한테서 완전히 단절된 인간을 찾는 거는 흙과 상관이 없는 흙을 찾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런 인간, 완벽히 단절된 인간을 찾는 거는 정말 어렵다. 그런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각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일수록 이렇게 우월한 존재일수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강력한 연대의식, 함께 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좀 공감이 되실까요? 왜 우리가 보면은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카페나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시지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에서 혼자 책 읽을 수도 있지만 카페에서 왜 책 읽으시는 분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도 어 이렇게 집에서만 따로 뭐 전화로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이 만나고 카페에서 만나고 어딘가에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 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도 또 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같다는 거죠. 어때요? 별들이 각자 따로 존재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함께 존재하고 연대합니다. 지금 이 우주도 태양계만 보더라도요. 태양을 둘러싼 행성들이 다 있잖아요. 또 위성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함께 어떠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조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함께 하고자 하는 연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느낀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개체, 부분이지만 함께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되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숙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게 각각의 개성을 살리지만 그게 너무 내 개성만 얘기하면 뭐예요? 전체의 조화를 뺐잖아요. 근데 성숙한 개인주의는 뭐예요? 전체에 속해 있는 나라는 거죠. 내가 거스르지 않으면서 나이면서 동시에 전체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개인주의. 내가 나만을 주장하면 그거는 개인주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독단주의로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체와 함께하는 개인주의,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개인주의는 어떤 우월한 존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진 이 사회에서 이 개인주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죠? 성숙한 개인주의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러니까 나만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개인주의일까요? 그죠? 성숙한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이익에 뭐예요? 이렇게 크게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개인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희생도 따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떤 그런 혼란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개인들이 성숙한 의식과 이성을 가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얘기하는 그런 로고스를 찾는다면 그 진리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자유를 찾고자 한다면 가끔은 우리가 좀 희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그리고 종교도 그러한 것들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대의 종교를 보면 좀 약간의 이익 집단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렇고 정당일까 이익 집단일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 집단일까 이익 집단일까. 그죠? 개인주의도 이게 개인주의인가 개인의 이익인가. 그러니까 이 선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이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교훈적이고 상당히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흔들렸던 그 삶의 지침들 그리고 계속 철학을 해라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말이 로고스를 향해 다시 나아가라. 진리를 찾아라. 또 뭐 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는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외라기보다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 사람이 기이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공감을 해서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자 합니다. 그 뭐냐면요. 5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본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에게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담력과 용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낸다. 무지와 허영이 지혜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이 무지와 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약간, 정말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현상들이나 사건들을 좀 불편한 일을 겪을 때 제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것은 용감한 것인가? 무식한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그렇게 막,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저것은 지혜로운 것인가? 허영인 것인가? 제가 좀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게 나라면 절대 저런 말을 못하는데 나라면 절대 저렇게 행동 못하는데 창피해서 그런데 정말 용감하게 그런 행동과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와 허영이 지혜보다 더 강할 수 있대요.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용기를 과시하고자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낸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좀 이렇게 깨달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거를 정말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보다 용기 있는 사람보다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본질은 뭐예요? 무지와 허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빵 터졌었거든요. 저랑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웃겨서 저 혼자 속으로 빵 터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정신적으로 여기 휘청 저기 휘청 여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책.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로마 시민, 로마 황제였던 사람의 명상록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의 빈곤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는 눈이 너무 화려해요. 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갈 곳도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빈곤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디서 안정을 찾을 것인가? 그죠? 이게 참 현대인들의 참 큰 고민이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종교를 찾고 신앙을 찾으시는 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영상록에서 얘기하잖아요. 철학을 하라, 로고스를 찾아라. 그리고 종교나 어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진리, 철학을 해라. 진리를 찾고 그 진실을 탐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책들을 읽으면, 이런 책을 읽으면 저는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를 위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책이 있으면 또다시 이러한 선을 실천하고자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참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책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